자,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할 건데 요걸 하루 안에 하지는 못해요. 한 이틀 나눠서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 이틀 정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사이에 과제물도 좀 더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으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CAD로 설계를 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도면은 종이로 기록이 남아요. 그렇다면 설계자는 설계 용지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A4, A3, 그 다음에 B5, B4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B5 많이 쓸 거고요. A4 많이 쓸 겁니다. B5하고 A4가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B4하고 A3가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 그러면 두 개의 종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A 계열로 시작하는 건 도면입니다. 설계 용지가 A로 시작하는 A 계열입니다. B 계열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B 계열이죠. B 계열의 종이는 인쇄, 출판에 사용되어지는 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출판할 거예요. 혹은 내가 마트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B 계열입니다. 우린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에 사용되어지는 종이는 그러니까 A 계열로 시작되는 종이를 쓰시면 돼요. 우리는 이 사이즈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종이 크기를 외워야 돼요. A0, A1, A2, A3, A4 이렇게 5개입니다. 설계에 사용되어지는 종이는 크게 이렇게 5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5개의 종이를 외우셔야 돼요. 지금 화면상에 여기 앞에 도면들 쭉 나와 있죠? 오전반 학생들이 이제 출력한 도면들이에요. 자, 이 종이가 A3 종입니다. A3 종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출력 안 했죠? 이렇게 출력했죠? 네,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출력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세로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외가 있어요. A4만 세로를 용인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은 설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A4는 이걸 용인을 합니다. A4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도 가능해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63 빌딩을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럼 63 빌딩이 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어떤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어느 게 더 보기 좋죠? 세로 방향이 보기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가로 방향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다가 종이 크기를 얘기할 때도 가로를 얘기하고 세로를 이야기합니다. 가로 대 세로 이렇게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종이의 특징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긴 한데 다 제하고 이렇게 딱 절반 접으면 돼요. 이거 절반 접으면 이게 A4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종이를 절반 접으면 A4예요. 자, 절반 접으니까 여기가 더 길어졌죠. 맞나요? 다시 볼까요? 그러면 A4는 A3의 요 세로 길이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종이 크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외워보세요. 자, A0의 크기는 1189mm에 841mm가 됩니다. 자, 이때 절반 접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됩니다. 얘는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841에 594 절반을 접으니까 594에 420 420에 297 297에 210 이렇게 됩니다. 종이 크기가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앞에 있는 건 2분의 1에서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건 그냥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건 2분의 1 해서 뒤로 보내고 뒤에 있는 건 그냥 앞으로 갑니다. 보세요. 뒤에 있는 거 다 그냥 앞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2분의 1에서 뒤로 보냅니다. 2분의 1에서 뒤로 보내고 2분의 1에서 뒤로 보내고 그러면 외우기 쉬울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A0를 이렇게 외워보세요. 전화번호입니다. 841에 1189로 외우시면 되게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럼 더 외우기 쉬워집니다. 841에 1189. 이게 음률이 잘 맞더라고요. 841에 1189는 정말 외우기 쉬워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니네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다 외워라 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강사로 있는데 보니까 다른 강사들도 다 그러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누군가가 그걸 유행시켜서 다 유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외우세요. 841에 1189. 자, 이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제일 많이 쓰는 가장 흔하게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가 있겠죠. 어떤 걸까요? A0? 아니면 A2? 아니면 A4?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렇게 두 개입니다. A2하고 A3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A2를 썼습니다. 손으로 설계를 해야 됐기 때문에 A2에다 했어요. 요즘은 A3에다가 출력합니다. 지금 얘도 A3로 출력한 거죠. A3입니다. 요즘은 A3 써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가 있습니다. 도면만 전문적으로 출력하는 프린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터라고 합니다. 도면 출력 전용 프린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로터를 써야 돼요. 그런데 플로터가 많이 비싸요. 아주 많이 비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0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름 이제 사무실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플로터 하나 사야지. 네, 소나타 풀옵션 한 대 그냥 놀리는 거랑 똑같아요. 소나타 풀옵션이면 한 3천인가요? 4천 정도 하죠? 네, 그냥 그렇게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엄청 비싸요. 너무 비싸네. 중고 좀 알아봐야지. 중고요? 아반떼 한 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프린터에다 출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린터가 A3까지 나오죠. 그리고 복사기 있죠. 요즘 복사기에다 출력하잖아요. 복사기가 A3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복사기가 전사 방식이라 거의 레이저 방식이라고 하죠. 흔히들 열전사 방식인데 그냥 빨리 나와요. 깨끗하게 나오고 번지는 거 없고. 그러니까 요즘 다 복사기에다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복사기가 A3까지 나오죠. 프린터 A3 나오죠. 네,
저 프린터 얼마 안 해요. 한 20만 원이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A3 쓰는 이유가 장비가 싸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 사이즈는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특히 많이 쓰는 건 A3, A2입니다. 얘네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4 같은 경우는 우리 흔하게 사용하는 종이가 A4죠. 그러니까 종이 사이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A3, A2.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구단처럼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구구단 암기하듯이 A3,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A3로 도면 용지 그려주세요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눈만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고 420이 297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A2, 594에 420 이렇게 그냥 구구단 암기하듯이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러 나갔는데 야 이거 A2로 설계해 잃어버리면 A2 사이즈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바로 나와야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축척 계산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도면 많이 그리면 자연스럽게 축적은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전 그 공고 나왔거든요. 공고에서 공고 다니면서 이제 설계를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또 사회 나갔는데 선배들이 잘 안 가르쳐줘요. 그냥 많이 그리면 알 수 있어. 대충 감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제일 무식한 답변이었던 거죠. 적어도 축척만큼은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설계를 했는데 축척 계산 못한다? 그럼 뭔가 좀 빠진 거예요. 한 나사 하나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친구가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야, 나 사무실 좀 설계할 건데 사무실을 하나 인테리어 하고 싶어. 네가 와서 인테리어 좀 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현장을 가야 돼요. 현장 가서 사무실의 크기가 얼마만 한가 이제 자로 재야 되겠죠. 우린 그걸 실측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실측을 했더니 현장이 만에 8,000mm입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만에 8,000 그러면 10m에 8m라는 뜻입니다.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어두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공 3개를 빼면 미터가 돼요. 공 3개 빼면 미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만 미리에 8,000mm, 즉 10m에 8m가 나왔습니다. 얘를 A3에다가 설계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게 해야 되죠? 아니면 크게 해야 되나요? 이제 감이 없는 거죠. 우린 그걸 척도라고 하는데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라고 해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면 대 실물 이렇게 씁니다. 도면 대 실물. 도면이 1mm가 실물의 40mm입니다. 1대 40입니다. 도면의 1mm가 실물의 40mm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40mm짜리가 1mm로 줄어들어서 그려진 거죠. 도면은 크기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혹은 내가 그려야 될 실물이 일정한 비례로 작게 또는 크게 설계되어지는 것,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작게 그릴 것인가 크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비율, 그게 척도입니다. 그리고 도면 대 실물 이렇게 표기합니다. 척도는 배척이 있고요, 현척이 있고요, 축척이 있습니다. 배척, 현척, 축척
이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서 척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줄여서 축척이라고 해요. 축척이 얼마니 이렇게 얘기해요. 척도가 얼마니 라고 얘기 안 하고 축척이 얼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척은 실물보다 이렇게 가죠. 도면이 실물보다 크게 표현한 것. 도면 대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이 실물보다 어떻게 돼요? 더 커요. 크게 그려진 거죠. 여러분들 안경 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안경 나사 정말 조그맣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1대1로 그리면 안 되잖아요. 더 크게 그려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배척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대 1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4배 확대가 된 거죠. 현척은 도면과 똑같은 크기인 거예요. 내가 실물을 들어다가 도면 위에 올려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걸 현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냥 1대1 이렇게 써요. 자, 축척이라는 건 도면이 실물보다 작게 표현되어진 거. 1대 40 이렇게요. 그러면 40분의 1로 줄여서 크기를 작게 표현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축척은 척도는 배척, 현척, 축척으로 나눠지고 배척은 도면을 더 크게 그린 거고 현척은 똑같게 그린 거고 축척은 실물을 작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게 4대1, 1대1, 1대40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그러면 축척을 계산해 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실물에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도면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실물에 2배를 해요. 그리고 종이로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 근사치 축척이 나와요. 근사값이 나옵니다. 정확한 치수가 아니란 뜻이죠. 근처 어디가 대략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축척을 맞추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계산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0,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47.6 나왔네요. 네, 그러면 소수점은 뗍니다. 47. 그 다음 8,000에 2배를 한 다음 297로 나눕니다. 53 나왔네요. 자, 이렇게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서로 달라요. 똑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자, 2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백이 필요합니다. 도면에 딱 맞게 그릴 수가 없어요.
도면에 치수를 넣어야 됩니다. 내용을 이것저것 써야 돼요. 그래서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 여백을 2배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3배 해도 되지 않나요? 네, 해도 돼요. 1.5배 해도 되지 않나요? 네, 해도 돼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2배를 해도 좋고 3배를 해도 좋고, 이건 경험치라서 그렇습니다. 많이 경험을 해보니, 내 선배가 경험을 해보니, 내 선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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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가 해보니 2배가 무난하더라. 이게 경험치예요. 바로 이 경험치를 입력한 겁니다. 자, 그래서 2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작은 것은 버립니다. 얘를 선택합니다.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작은 값은 버리고 큰 값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53이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 1대 53은 없습니다. 그럼 얼마를 써야 되냐면 1대 50을 쓰거나 1대 60을 쓰면 됩니다. 1대 60이 있고요, 1대 50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설계자의 재량입니다. 어떤 거 쓰실까요? 저는 1대 60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쓰실까요? 1대 50 쓴다고요? 네, 가능해요. 2배라는 숫자를 줬잖아요. 여백 2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축척 계산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가 쓰는 축척은 뭐뭐뭐가 있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축척은 이렇게 됩니다. 1. 이거 따라 쓰지 마세요. 중간에 값이 추가될 겁니다. 자, 어떤가요? 수의 배열이 굉장히 단순하죠. 1, 2, 3, 4, 5, 6만 있습니다. 왜 이 숫자만 있을까요? 이거 스케일자에 있는 숫자입니다. 스케일자에 있는 그 값만 사용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얘가 스케일자입니다. 얘가 스케일자예요. 보시면 모서리가 6개가 있어요. 지금 크게 3개죠. 근데 각각 앞뒷면으로 하나씩 스케일이 들어갑니다. 6개가 있어요. 1, 2, 3, 4, 5, 6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얘가 1, 2, 3, 4, 5, 6이 있습니다. 만약에 7, 8을 쓰면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 모양의 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산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건 암산할 수 있어요. 25라든지 혹은 80이라든지 90은 암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써요. 추천은 하지 않는데 써요. 그 다음에 120, 150, 그 다음에 똑같이 중간에 250, 그 다음에 800, 900 이렇게 됩니다. 자, 외우기 되게 쉽죠? 1, 2, 3, 4, 5, 6에 25, 80, 90, 120, 150, 250, 800, 900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5,000인데 이거 A2에다 그릴 때 2만에
15,000 똑같이 A2에다 그릴 때, 자, 두 개 계산해 보시죠. 얼마나 나올까요? 자, 계산해 볼까요? 자, 만이고요. 만 곱하기 2. 자, A2는 594의 420입니다. 594 33.6 나오네요. 한쪽은. 그 다음 곱하기 2 나누기 420 23 나오네요. 자, 작은 쪽은 버리고요. 큰 쪽만 가지고 따집니다. 1대 40을 쓰거나 1대 30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만 곱하기 2배 나누기 594 67 나왔네요. 다시 15,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71 나왔네요. 그러면 71은 못 쓰죠. 작은 건 버리고. 그러면 60으로 못 내려갈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1대 80을 쓰거나 1대 100을 쓰거나 나머지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만들어 주셨나요?